7월의 마지막 주 럭셔리 다육에서 보내드리는 다육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 다육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 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이제 고속도로 많이 막히는 휴가철이죠.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휴가지로 떠나시고 하는데요. 다육이들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이 좀 많이 들기도 한 때예요. 요즘도 무더위에 많이 좀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육이들 중에서 금다육 키우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이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육이를 옮기고 심고 분갈이하고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시즌이라서 다육이에 대한 정보성 영상을 보내드리는 거고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또 식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다육이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입장이 아니고 식물 입장이라면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배워갈 때 나중에 그게 맞았어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 속에 있는 식물이라면 이렇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서 해답이 의외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키우다 보면은 편안하게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실에서 금다육들을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 금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재테크 개념으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하나 키우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을 자꾸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단위도 좀 커지고, 다른 사람도 키우는데 나도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들도 갖게 되고, 그렇다면 똑같은 것을 가격 대비 똑같은 것을 했을 때 나는 하나를 키워낼 때 저 사람은 2개, 3개 번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희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밑둥에 뚝뚝 잘려져 있는 아이들이 있죠. 자구를 받는 방법, 금을 번식하는 방법, 금뿐만 아니라 모든 다육이들을 번식할 때 번식 방법은 자연자구를 받는 방법과 커팅, 그리고 잎꽂이 이 정도로 대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방법론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선호하는 게 커팅이에요. 이유는 자연자구는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11월, 12월에 새로운 자구가 나오기 시작해서 2, 3월에 따는 1년에 한 번 정도의 이렇게 자연의 순리대로 가장 완벽한 자구이긴 하지만 그런 순리대로 하는 것이 자연자구고요. 이제 커팅은 1년에 적어도 한 2번 이상은 할 수 있고 좀만 잘하면 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커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금을 번식하는 방법 중에는 금은 잎꽂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잎꽂이를 했을 때 올금이 나오거나 내지는 이제 완전 일반 녹이 있는 아이들이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금을 번식하는 방법은 자연적으로 기다리거나 커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커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연중 아무 때나 한다는 것은 금 번식할 때 이제 가장 온도랑 민감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같은 철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커팅을 좀 조심하셔야 될 때예요. 온도가 30도가 넘어가고 기온이 야간 온도가 이제 30도가 넘어가는 열대야가 오게 되면은 금방 무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방법이고요. 여름을 제외한, 그러니까 한 3, 4월에 한번 커팅하고 10월, 11월 이때 커팅하고 한다면 2번 정도 커팅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고수가 되는 방법이긴 하죠.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또 저희 금실 모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커팅한 윗머리, 아까 그 커팅했던 아래 윗머리들이 주로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중앙을 보시면
밭이 있어요. 밭의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커팅을 당한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은 네, 커팅한 자리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옵니다. 마리아금이에요. 한때 뭐 몇백만 원씩 하던 마리아금인데도 그냥 그 얼굴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의 개체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옴으로 인해서 가치를 상승할 수 있고 또 재테크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한 그런 것들이 이제 커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커팅하는 방법, 오늘 또 자연자구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기다리면은 시간을 덧입히면은 순응하면서 거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이제 커팅하는 방법은 나름대로의 이제 테크닉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팅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저희 금실의 제 작업대예요. 이렇게 보면은 커팅을 당한 아이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뒷부분이 마무리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커팅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는 이제 디셈버라는 아이고 여기 입꼬지도 따놨어요. 원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이제 커팅과 동시에 같이 또 입꼬지를 하는데요. 금은 아니고 일반 이제 창들이기 때문에 입꼬지가 가능한 것들은 또 이제 잎을 따서 입꼬지 번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 금 번식이잖아요. 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 작업 도구들입니다. 자, 자세히 또 한번 커팅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커팅을 일단 한번 보여드릴 아이는 엘콘금입니다. 엘콘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이야기를 풀어갈까 하는데요. 엘콘금은 커팅을 했을 때 완벽하게 복륜금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쌩얼이 거의 안 자연자구를 달지 않는 아이고요. 철화만이 번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철화를 커팅하면서 키우다 보면은 거기에서 쌩얼이 나오게 되고요. 그 쌩얼을 키웠을 때 자연자구가 안 나오고 쌩얼을 커팅하면은 요것처럼 이렇게 완벽한 금이 아니라 좀 무지성 그런 아이들이 섞여서 완벽하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를 늘려가는 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구성 커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칼, 저희가 자주 쓰는 칼들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의료용 메스하고 또 저희가 또 만들어서 쓰는 이런 의료용 메스 이런 게 있는데요. 요즘 같은 철에는 소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사나 수소수나 이런데 이 칼이 곰팡이균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곰팡이균이 있거나 다른 병균이 있는 아이들을 이 칼로 한번 건드리고 다시 또 재사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소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사나 수소에 담그거나 제가 하는 방법은 그런 라이터로 한번 불로 여기를 달궈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독을 해서 불에다가 열 가열을 해서 균을 죽이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균으로 인해서 막 나타나는 그런 피해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소독솜이 있으면 거즈나 그런 곳에 묻혀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금을 커팅하는 방법,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이 위치를 찾게 되면은 이게 너무 짧아서 윗장이 배추 단 잘랐을 때처럼 후루룩 더 날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래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래 입장으로 길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안으로 쭉 밀어 넣어 주시면 목대에 닿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쉽게 자르죠. 네, 이런 식으로 딱 잘라지면은 얼굴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이것처럼 이렇게 이쪽은 금이 있지만 이쪽으로 무지성이 있는 이런 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엘콘 철화를 커팅했을 때 그런 결과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나머지 또 한번 보면은 자르면서 단면이 잘라져 나간 아이는 포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밑에서 자구가 나오는 자구가 있으면 이 아이를 같이 좀 떼줍니다. 자, 한번 커팅을 했던 아이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비교적 금을 잘 물고 나왔고요.
이 아이는 한쪽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속으로 금이 돌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더 발전하기를 좀 기대해 보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보면 되고요. 이 아이 다음에 저희가 이제 늘 하는 거 약을 발라주는 건데요. 루톤이라는 거 있어요. 동부제약에서 나오는 그 루톤 가루에다가 물을 섞거나 아니면은 메네델이라는 그 영양제를 섞거나 해가지고 요 상태로 이제 액체를 약간 물에 개인 다음에 면에다 발라주시면 돼요. 어디서 사느냐고 물으시면은 농약사예요. 저희 판매를 못합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개어서 해주고 그냥 가루로 그대로 뿌려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며칠간 말린 다음에 다시 흙 위에다 얹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저희 여기 금실을 보면은 이렇게 빈 화분에 흙만 담겨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심으려고 남겨놓은 아이고요. 이렇게 엎어진 아이가 있어요. 엎어진 아이는 자른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그러니까 표면을 좀 말리려고 건조시키려고 넣어둔 아이고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마르게 되면 얘를 다시 돌려서 이렇게 심어주게 됩니다. 심어주는 이유는 이제 공중에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심어주면서 건드리지 않고 한 열흘 이상 물을 주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뿌리가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어주는 거고요. 이런 아이들이 다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 아직은 뿌리가 안 난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을 그대로 이 상태로 두면서 번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뿌리를 내린 아이들이 이쪽에 아이들입니다. 먼저 뿌리 내린 지 오래된 아이들이라서 그렇고요. 좀 아직 아기가 있죠? 어떻게 했을까? 네, 이런 아기들 같은 경우 지금 뿌리가 버텨요. 건드리면 버텨요. 그거는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아이들은 다 작은데도 이렇게 뿌리가 화분에다 이렇게 살짝 올려서 심었고, 그리고 한 열흘 지나고 나서부터 물을 주면서 이렇게 번식을 해서 뿌리를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리게 된다면 또 새로운 개체로 그렇게 번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를 갖고 있는 것보다 두 개를 갖고 있는 것보다 4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커팅입니다. 커팅, 금 번식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금을 번식하기 위한 커팅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일반 커팅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다시 철화 커팅하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것이 금철화예요. 이제 다음에 요 금철화 커팅하는 방법 다시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금 번식하는 거 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거지만 하나하나 배워가고 습득해 가다 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을 키우는 방법들도 또 많이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너무 여기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 난무하고 있는 정보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보다 내 환경에 맞는 나만의 다육이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도 또 연구해 나가는 것들이 아주 좋은 다육이 키우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휴가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재미있는 생활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럭셔리 다육의 세움이었습니다.